2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 것 같아요. 마진율은 43%, 30%. 부업으로 아이 둘을 키우시면서 월 300만원 추가 수익을 만드신 제시카님의 루틴과 매출 관리, 소명자료 엑셀에 대해 알아볼게요. 끝까지 보시다 보면 중간중간 제시카님의 꿀팁이 담겨져 있어요. 아재성실맨 단톡방을 만들었으니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링크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시카님의 하루 루틴을 살펴보면 새벽 5시쯤 일어나셔서 8시까지 상품 소식 및 업로드를 하셨고요. 지금은 출근 시간이 빨라지셔서 7시까지만 진행하신다네요. 회사를 다녀와서 아이들을 챙기고 8시에서 10시 사이 한두 시간 정도 주문 처리, 업로드 준비를 하시고요. 주말에도 거의 비슷하고 토요일 하루는 늦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일요일 경우 아이들이 혼자 잘 놀 때는 낮에도 컴퓨터를 켜시고 이럴 때도 있으시고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시간 외에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많지 않으시다네요. 한참 업로드 하실 때에는 혼자 아무 방해 없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약 5,000개 제품을 업로드 하셨는데요. 상품의 개수는 묶음으로 1개, 2개, 3개 이런 형식으로 업로드된 것이 많아서 단위 상품으로는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10대 마켓 모두 입점을 하셨는데요. 티모는 업로드 안 하셨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은 정지되셨고요. 이유는 티모는 20만원 이상 판매 시 10만원 수수료 내야 하고 카카오톡은 국내 상품만 지원하기 때문에 마켓에서 상품을 하나씩 정지시키다가 계정 자체를 정지시키셨어요. 어느 정도 상품 등록을 한 이후부터는 매달 비슷한 금액의 매출이 나왔고요. 상품이 많다고 매출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고매출이 나올 때에는 경쟁력 좋은 키워드 제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매달 비슷비슷한 매출이 난다고 하고요. 지금부터는 제시카님께서 직접 만드신 매출 관리와 상품 소명 엑셀 파일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11월까지의 매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뺐고 아직 12월 정산이 안 된 매출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산을 받고 마진이 남은 자료들만 제가 모아놨고요. 그 합계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 사업자 1번이고요. 954만 2,370원 이렇게 매출이 났고 379개의 판매를 했고 평균 25,000원짜리가 판매가 됐네요. 마진은 평균을 내면 평균 한 30% 정도 마진율은 맞나봐요. 12월은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12월 매출은 다 빠져있는 상태예요. 사업자 1개 왔고요. 두 번째 사업자는 엑셀은 똑같아요. 사업자 신고를 따로 해야 되니까 엑셀을 다 다르게 만들어서 2개를 사용했어요. 이것도 실제 마진 난 걸 다 더해보면 두 번째 사업자는 1,178만 5,221원. 마진율은 평균 이것도 30%네요. 근데 뭐 되게 다양하죠. 어떤 건 43%, 30%, 뭐 12%, 14%. 마진율은 되게 다양해서 마진율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그때그때 상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상품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결제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쿠폰을 더 사용했냐 아니면 갑자기 소싱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아이허브 직배송으로 소싱을 했는데 그 상품이 품절이 돼서 배대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뭐 갑자기 마진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갑자기 쿠폰을 활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소싱했던 소싱표보다 더 싼 곳을 발견을 해서 그쪽에 주문을 넣으면 40%, 50%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좀 마진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2개의 사업자 합쳐서 11월까지는 한 2천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거는 소명 자료 겸 매출 자료이고요. 엑셀 설명을 먼저 조금 드리면 여기가 주문 상태에 따른 특이사항들을 적어 놓는 곳이고요. 여기는 주문 들어온 일자, 마켓, G마켓 옵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마켓 주문 번호, 주문자 이름, 상품명, 상품명 관리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관리 번호를 적어 놓는데 그게 주문 때마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문 수량, 브랜드 영문 이름, 공급처 링크는 여기까지는 주문받은 자료에서 따올 수 있어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자료는 가져올 수 있고요. 상품 관리명을 저는 임의로 제가 정했는데 IH000000 이라고 관리용에 관리 코드가 들어가시면 자동으로 어떤 브랜드고 영문 이름은 어떻고 공급처 링크는 어디인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쭈루루 하면 또 이렇게 쭈루루 또 오죠. 그래서 브랜드명, 영문 이름, 공급처 링크는 상품명에 따라서 엑셀 수식으로 다른 저희가 소싱했던 엑셀에서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음 엑셀이 수령인 이름, 개인 통관보호, 수령인 연락처, 주문자 연락처, 배송받은 우편번호, 배송지 주소, 배송할 때 요청 앞에 두세요. 이런 부분. 마켓에서의 총 결제액 여기까지 또 이제 주문 자료에서 가져와서 복사 넣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켓 수수료가 각
각각 다 다른데 그냥 저희가 정산 예정금을 예상할 수 있게끔만 제가 그냥 엑셀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6%나 7% 정도로 맞춰놓고 나머지는 일괄 13%로 맞춰놨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상 정산 예정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10,000원이 총 결제를 하셨다. 10만원이 결제를 했다. 그러면 마켓 예정금이 87,000원이고요. 만약에 여기가 마켓이 스마트 스토어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마켓 수수료가 6%로 교체가 됐으면 6%로 수수료가 자동 전환되면서 정산 예정금이 그 6% 수수료에 맞게끔 정산 예정금도 나와요. 이건 예정금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주문 받은 자료이고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주문을 받은 상품을 구매한 기록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이허브에서 샀으면 아이허브, 아마존이면 아마존 이런 거 적는 거고요. 여기는 단가. 잠시만요. 단가는 처음 소싱했을 때의 그 상품 단가를 상품 관리명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처음에 제가 이 상품을 소싱했을 때 24.61달러였었나 봐요. 이거를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의 결제가 됐는지 보고 내가 소싱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비싸게 내가 물건을 결제를 했구나 아니면 조금 더 싸게 결제를 했구나 한번 참고하려는 용도로 넣은 거기도 하고 나중에 조금 한 번 더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쭉쭉 보시면 아이허브에서 구매했으면 아이허브 실제 주문 결제하면 이제 주문 번호 적고 언제 며칠 날짜에 주문을 했는지 주문 날짜 적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는 결제했던 금액과 마진율 뭐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신한카드로 했으면 신한카드, 삼성카드로 했으면 삼성카드 뭐 이제 그런 결제 수단을 적는 거고 몇 달러인지 그때 환율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원화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뭐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되겠죠. 달러인지 원화인지. 그리고 배대지 이용을 했으면 배대지 이름, 비용 적는 거고요. 예상 결제 비용은 대략 그것도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결제했던 달러, 내 환율, 배대지 금액이 합쳐져 있는 금액이 예상 결제 비용으로 돼 있어요. 원화 결제를 하셨으면 원화 결제 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금액이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예상 마진은 정산 예정 금액에서 예상 결제 비용을 뺀 금액이 예상 마진이고 그거에 따른 마진율이 몇 프로인가를 나오는 거예요. 한 며칠 있다가 송장 번호가 나오면 송장 번호를 여기에 기재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주문까지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고요. 실제로 뭐 두세 달, 한두 달 있다가 실제로 마켓에서의 정산 금액을 여기에 적어주고 실 결제 비용 내가 이렇게 예상 결제 비용이 있었지만 실제로 카드사에서 비용이 얼마나 결제되는지 실제로 그 금액들을 찾아서 여기에 실제 결제 비용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실제 마진이 두 개를 뺀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에 따른 실제 마진율은 결제 마켓 총 결제액에서 내가 실제로 마진이 얼마를 먹었나에 대한 실제 마진율도 알아서 이제 계산이 수식이 다 입혀져 있어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이 엑셀에 주문 정보를 여기까지 이 초록색 부분까지 입력을 하면 여기서부터 구매 사이트에서부터 송장 번호까지는 실제로 내가 주문한 내역을 입력을 하시고 추후에 실제로 내가 정산했던 금액 그리고 썼던 비용들을 기입을 하시면 소명 자료와 매출 자료 구매도 이걸로 바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상품 번호들을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소싱 리스트랑 어떤 브랜드 어떤 상품을 어디에서 구입하는지까지 다 연결해 놔서 주문 처리는 그냥 요 엑셀 하나로 다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니패스랑 배대지도 연결을 해놨죠. 유니패스 배대지를 연결해 놓은 이유가 유니패스 자료를 신고를 할 때 엑셀로 신고를 하게 되면 또 여기에 있는 구매 내역들을 다시 또 엑셀 작업을 해서 유니패스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엑셀로 한번 연결을 쭉 다 해놨어요. 여기는 다 일괄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내 사업자에 따른 뭐 사업 영업 등록번호, 상호, 사업자 이름, 사업자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는 다 동일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엑셀로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놓고 여기 상품에 대한 정보는 아까 우리가 주문받았던 내역, 브랜드, 영문 이름 이 부분을 여기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제품 이름, 제조사무, 이게 브랜드 거고 다 가져오실 거예요. 저희는 대부분이 US 미국이죠. 요것도 US 미국으로 다 그냥 고정 다 해놨어요. 그리고 상품 각각을 가져오실 거고 이 부분 노란색으로 친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실제로 이 물건이 팔렸는데 팔린 우리 판매자 페이지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건건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도 손이 많이 줄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앞에 자료에서 가져오거나 아니면 고정 자료는 세팅이 돼 있고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 실제 주문이 들어온 그 상품 페이지만 여기다가 건건이 입력해 주시면 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유니패스 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네, 배대지도 마찬가지예요. 배대지도 자료 그대로 배대지 양식에 맞게 앞에 주문 자료에서 똑같이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져오고요. 가져올 수 없는 부분만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샀는데 아마존 이미지 링크를 넣어달라고 해요. 그런 부분만 제가 약간 이렇게 그림 색칠을 해놓은 부분만 신경 써서 한번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 처리 엑셀에서 유니패스 배대지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주문 처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엑셀이에요.